저희들 살면서 자주 하는 행동을 보통 18번이야 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죠. 노래방 가서 늘 부르는 노래는 나의 노래방 18번.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노래방 18번 대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18번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늘 이만하면 됐지. 저는 왜 이렇게 이 말을 달고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그냥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난 애예요.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늘 두려워했고요. 은행에 가서 펀드 하나 들어보려고 해도 투자 성향표를 체크하면 그 어떤 일말의 리스크도 가지지 않겠다. 있는 것만 지키겠다. 적금 위에 단 하나의 펀드도 들 수 없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최근에 해보니까 한 단계가 높아지긴 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돈 많은 부모님? 아니면 끝내주는 학벌이나 스펙? 아니면 연예인 같은 외모? 그런 거 아니고요. 저에게는 건강한 제 몸뚱이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신경성 위장염을 제외하고는 크게 아파 본 적도 크게 다쳐 본 적도 없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고 늘 안정만 추구했기 때문에 저는 무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책을 보시면 꼭 중간에 그런 거 나오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도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무탈하게 살던 제가 결혼을 하고 저와 남편 모두 건강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물찾기를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정말 전국 곳곳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나서면서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다행스럽게도 3년 만에 저는 보물을 찾았어요. 시험관 아기라는 시술을 통해서 저는 첫 아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마음도 몸도 힘들었겠죠. 그런 저에게 선물처럼 보상받듯 둘째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보물도 찾았고 선물도 받았으면 이 사진처럼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에게는 보너스로 독방 육아가 왔어요.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어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육아에 손을 보태주실 수가 없었고 그 당시 저희 남편은 늘 해외 출장을 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방 육아 이꼴 그냥 저였어요. 육아 이꼴 저였어요. 힘들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마음으로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고 믿는 구석, 신체가 있기 때문에 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됐는지 제 귀여운 두 아이들은 늘 모든 것을 엄마에게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런 시기가 한 4년쯤 지속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뭔가 이상한 데를 제가 직감하게 돼요. 제 믿었던 구석인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힘들게 했던 건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 불안증과 한포진이었는데요. 이 하지 불안증은 그 아까 리셋 강의에서 나왔던 도파민 있죠. 뇌의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는 그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다리가 불편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병이에요. 잠을 자지 못하니 낮에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좀비 같은 모습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포진, 습진의 일종인데요. 20살 무렵부터 저는 이제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시작했고 뭘 그리 짜다리 잘 챙겨 먹었겠습니까? 어떤 영양 불균형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만 제 손은 늘 수포가 일어났고 가려웠고 터졌고 피가 났고 그 손으로는 쌀을 씻을 수도 제 아이들을 씻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는 늘 라텍스 장갑이 끼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라텍스 장갑을 벗고 나면요 다시 2배로 도져요. 그런데 그런 한포진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그 한 4년 동안에 정말 극에 달했어요. 더 이상 스테로이드 제대로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요. 저는 2017년부터 2019년 초반까지 대학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신약이 발견됐대요. 아주 독한 약이지만 그 약을 먹고 손톱에 직접 주사를 맞으면 70% 정도 완치율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저는 하지 불안증 치료를 위해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녔고요. 도파민 문제였기 때문에 한포진 때문에 피부과를 이렇게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 나머지 30%에 들더라고요.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고 망각의 동물이에요. 어쨌든 독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다 보면요. 버텨져요. 그 하루, 그 일주일, 그 한 달은. 그런 생활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원래의 나의 모습은 있고요. 버티는 삶이 나의 일상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희 아이들도 좀 컸겠죠. 둘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자유시간이 생기죠. 나 다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일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못 찾았어요. 다시 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경력 단절로 인해 제가 하던 일로 재취업은 할 수가 없었고요. 저에게는 육아가 어쨌든 1순위였거든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 그리고 거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육아의 변동성 등 조건이 붙으면 붙을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2017년과 18년도의 신하나는요. 건강도 무너지고 자신감과 자존감도 상실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행스럽게 두 번째 그러던 어느 날이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 신우이가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대요. 새언니 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 좋은 영양제를 소개하는 온라인상의 가게를 열었대요. 유산화를 한대요. 근데 태어나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세 글자였거든요. 관심은 없었지만 다들 본인의 가족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가게를 열었다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화환을 보내야죠. 개업 축하 선물을 보내야죠. 열심히 하세요. 축하합니다. 시작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온라인상의 가게였기 때문에 저 화환을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유산화 화환 리셋 프로그램을 결제를 합니다. 개업 축하 화환은요. 결제를 하면 그 선물이 그분에게로 가죠. 근데 제가 선택한 유산화 화환은 결제를 했더니 제품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왔어요. 이게 제가 유산화의 제품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일단 소비를 했으니 대충 설명을 듣고 5일간의 리셋을 경험을 하고요. 첫 느낌은 생각보다 맛이 괜찮네? 먹을만 하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밤마다 맥주를 먹었으니 이제 좀 쪘겠죠. 그래서 나의 아랫배가 다시 납작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포진이 손가락에 심했으니까 바디 너리셔를 추가해서 이제 바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몇 달 동안 이 제품을 섭취하고 나서 저는 어느 순간 매일 가렵던 제 손가락이 가렵지 않고 수포가 점점 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정말 심했을 때 사진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살만해졌다 할 때 정도의 사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진에서 점점 바르게 피부가 다시 재생이 되고 저는 한포진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게 손톱을 공격해서 손톱이 울퉁불퉁했어요. 아마도 예뻤던 그 20대의 그 시절에도 네일샵을 다니지 못했는데 제 울퉁불퉁했던 손톱이 똑바로 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화려한 네일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희 신우이가 스치듯 저한테 얘기했던 부족한 영양이 채워지고 영양 밸런스가 맞아지면 네 세포가 건강해질 거야. 이런 건가 보다. 저도 호감을 가졌죠. 그 좋은 타이밍에 저희 가족이 저를 초대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래? 여기선 저는 되게 쉽게 예스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였기 때문에 제가 영양제를 소비를 하고 구매를 하고 바디 너리셔를 구매를 하는 내 소비가 과연 바람직한 소비인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요즘 프로슈머라고 하잖아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영양제를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 기준인지를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납득이 됐어요. 더 잘 챙겨 먹었겠죠? 그러고 나니까 또 한 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한번 와볼래? 유산화는 네트워크야. 네트워크의 니은도 모르는 저였지만 한 30여 년 살면서 오며 가며 주워들은 어떤 얄팍한 정보들로 만들어진 저만의 그리 예쁘지 않은 프레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한 번도 내가 직접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난 그거 별로야. 난 그거 못돼. 너나 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소 쿨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고 알아보고 내가 하든 안 하든 정말 이상하면 저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저는 그 초대에 응합니다. 어디? 바로 이곳으로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서 들었을 때 첫 인상이 어땠을까요? 좋은 제품, 아니면 창립자의 마인드, 제주시설, 보상 플랜,
너무 좋죠. 근데 처음 듣는 저에게는 다소 생소해서 100을 들었으면 한 10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거는요.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신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 자리에 저 초대에 응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일을 다시 하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못 찾았으니까 제가 뭘 했겠어요? 브런치를 먹으러 다니거나 쇼핑을 다니거나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거나 가끔은 앉아서 보거나 가끔은 생산적이게 빨래를 개면서 드라마를 몰아서 봤는데 제가 그리 보내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아이의 건강을 조금 더 챙기고 싶어서 또는 나의 조금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서 이곳에 모여서 아주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여보니까요.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예쁘더라고요. 아, 내 프레임 속에 있던 그런 그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번의 이 예스를 제가 한 다음에 스스로 내린 결론은요. 유산화라는 게 결국 나의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를 바꾸고 내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바꾸는 일이구나 라고 스스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어요.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유산화가 전달될까? 진짜 이게 돈은 될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가졌던 이런 두려움은요. 유산화여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겠다 싶더라고요. 전 편의점 알바를 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계산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재고 정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1+1 행사를 놓치지는 않을까? 혹시 혼자 있는데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일을 알아보지 않겠다고 시작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또 한 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쿨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한 발 뒤로 빼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유산화는 아까 사업 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래요. 진짜 맛집 공유하듯이 한다고 이게 될까? 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기가 써보고 좋은 육아 제품을 서로 공유를 해요. 이 아기띠 쓰니까 허리가 덜 아파. 이 유모차 제법 가볍고 좋아. 그렇게 하듯이 저는 제 지인들에게 우리 아이들 먹고 좋았던 영양제 있는데 너도 한번 먹여볼래? 나 살 때 같이 살래? 자, 위에 1과 14라는 숫자가 있죠. 제가 셀프 테스트를 했던 그 일주일 동안 제가 14통의 유산이 멀즈를 전달합니다. 아, 공유가 되는 일이구나. 여기서부터 저는 유산화를 비즈니스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지 제가 이제 딱 4년이 됐어요. 4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제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들도 있겠죠. 그럴 땐 잘한 거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했던 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늘 예스를 했어요. 들어볼래? 와볼래? 예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1년 동안만 딱 예스를 해보자. 사업을 하려면 홈미팅을 해야 된대요. 홈미팅 해볼래? 네. 강의 해볼래? 네. 일단 스스로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저는 네로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의 14통의 유산인 멀즈를 전달하면서 생긴 소비자들을 시작으로 제가 빠르게 소비자를 구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적어도 저희 식구들이 먹는 기본 영양제 소비 한 달에 100포인트 정도는 공짜로 먹을 수 있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 사진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요. 신호올케 딱지 떼고 우리 같이 비즈니스 해보자 하고 요 역삼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날이에요. 이렇게 둘이 만남을 시작으로 파트너가 하나도 없을 때부터 이렇게 홈미팅에서 호스트를 보기 시작했고요. 파트너 한 명, 또 다른 한 명, 또 다른 한 명 그렇게 또 그분들로 인해서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홈미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해볼래라는 제안에도 늘 예스를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알아서가 아니라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내용을 알게 되더라고요. 말이 강의지 결국 발표죠. 준비를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스스로 이해가 되고 남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예스를 해가면서 조금씩 성장을 했던 저도 못한 점들이 수두룩 빽빽 했어요. 자, 다시 나왔네요. 이만하면 됐지.
집어는 뭐 못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는 유산화를 시작하고도 이 말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아우 스폰서님 홈미팅 하니까 됐죠. 강의 할 줄 아니까 됐지. 시스템 가니까 됐지. 적으면 어때? 수당 매주 받으니까 됐지. 그리고 이만하면 됐지의 또 다른 버전이죠. 뭘 굳이. 여행 프로모션 좋죠. 제주도 가고 싶고 다낭 푸꾸옥 가고 싶은데 굳이 꼭 그거 안 가더라도 나 유산화 할 수 있잖아요. 컨벤션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나 소개 책자에 나온 내용 다 알겠는데 마이로맨즈 박사님 영상에서 100번 넘게 봤는데 제조시설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정도로 많이 봤는데 굳이 제가 거기까지 가서 봐야 하나요? 유산화는 은퇴 시점이 없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도 되지 뭘 굳이 빨리 성장을 해야 되나? 애시당초 저는 최종 목표가 실버였어요. 한 뭐 10년 20년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벌면 되지 뭘 굳이 월 1000을 벌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작고 소박한 꿈을 가진 저였어요. 돌아보니까요 제 성장이 느렸던 거는요 유산화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 스스로 만들었던 이런 그만하면 됐지라는 한계 설정이었더라고요. 자 만약에 저에게 그냥 여기서 멈췄으면 제가 찬스 강의 기회가 안 왔겠죠. 골드가 안 됐으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 미국 컨벤션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컨벤션이 결정이 되고 팀에서 참석자를 모으고 그들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일정을 잡고 심지어 파트너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입을 닫고 있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강의도 하라면 하고 홈미팅도 하라면 하는 애가 하는 리더가 미국 컨벤션은 5년에 한 번인데 가지 않겠다고 하니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저희 상위 스폰서님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깝깝했을지 그래서 저를 잡고 스폰서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컨벤션 경험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네가 읽은 것, 네가 들은 것보다 가장 강한 것은 직접 가서 하는 경험이야. 비즈니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 유산화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컨벤션에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왔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스폰서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근데 진짜 갈 수 있는 방법 찾아는 봤어? 꼭 메인에 안 꽂히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련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아이들은 제가 봐야 되니까 방법을 찾아는 봤냐라는 질문에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솔직해져 보자. 신하나, 너 진짜 안 가도 돼? 안 가고 싶어?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그 성공자들 사이에 끼어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마음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여보, 나 미국 컨벤션 가고 싶어. 바로 톡이 왔어요. 저희 남편은 제 유산화를 그리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응, 다녀와. 내가 휴가 낼게. 소름. 이렇게 쉬운 거였어? 뭐지? 그날 저는 진짜 알았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방법을 찾을 마음을 먹지 않았구나. 유산화 하시면 마인드가 다다, 마음이 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는 그날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안 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저는 미국 컨벤션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형제라인 리더님들, 저희 팀원들과 함께 라스베가스 여행을 즐기고요. 그다음에 그 솔렉으로 넘어가서 컨벤션도 즐기고 정말 애사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 뿜뿜하게 만들었던 본사 투어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실버였던 저는 저희 동료 리더님들과 함께 실버 퍼레이드도 올라가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4명이서 약속을 해요. 우리 다음 컨벤션에는 꼭 골드가 돼서 올라가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솔렉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멋들어지는 팀 사진도 찍어요. 또 한 분. 제가 애시당초 실버가 최종 목표였던 그런 작디 작은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무슨 소리야. 5년 뒤 미국 컨벤션에서는 우리 둘 다 다이아몬드가 돼서 돌아오자. 여기 써. 라고 저에게 시켜주신 감사한 형제 라인 리더님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미국 컨벤션을 돌아와서요. 저는 골드 디렉터 도전을 완성합니다. 박수! 제가 유산화를 4년을 했고요. 4주간의 골드 디렉터를 도전하면서 이제 배우고 정리된 내용이 있죠. 스폰서는요, 전문가예요.
성공을 제안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공하고 싶은 나, 성공하고자 하는 나는 그 제안을 수용하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스예요. 제가 처음부터 잘했던 예스들은요, 유산화 사업을 하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천천히 성장을 하다가 꿈을 키우고 골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의 키는요, 저의 아쉬운 점들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예스로 바꿔보기 시작했던 거, 거기서부터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폰서의 제안에 얼마만큼의 예스를 하고 계신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을 하던, 그리고 빨래를 개고 드라마를 보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 제가 지난 4년 동안 유산화를 만나면서 건강도 회복했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목은 조금 오글거리지만 이렇게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오롯이 나를 위해 즐기고 내 이름을 찾아가는 어떤 선물 같은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초대를 해준 사람, 또 저의 초대에 응해준 저희 파트너들을 초대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예스의 횟수를 꼭 늘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안정만 추구했던 제가 조금은 더 빛나는 저를 찾아서 또 조금 더 빛날 내일을 찾기 위한 도전을 하는 신하나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번외로요. 그 작년 미국 컨벤션에서 저랑 같이 실버 퍼레이드를 했고 또 우리 다음 컨벤션에서 꼭 골드로 퍼레이드를 함께 하자라고 했던 저의 실버 동지들이 약속을 모두 지켰어요. 그 다음 컨벤션이 저희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었잖아요. 4명 모두 골드로 승급해서 함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차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